이번 대선에도 60대 후보, 70대 후보, 40대 후보, 다양한 연령대 후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 진정으로 국민의 마음을 살지. 오늘 대선 일정 보면요. 이제 두 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김문수 후보 서울을 다니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경기 북부, 수도권. 지금 연일 계속해서 어제 오늘 주된 후보들이 서울과 수도권을 찾아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고 있습니다. 어떤 공약들을 내놓고 있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동안 TK, PK 그리고 호남을 거쳐서 드디어 수도권으로 북상해서 선거운동을 벌이는 모습입니다. 이진동 대표님, 이 일정들 보면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수도권이 가장 인구도 많고 또 유권자들의 표심도 잘 변하기 때문에 수도권을 네. 공략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수도권이 제일 최대 승부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수도권 경기. 여기에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처음에 TK 불리한 지역부터 가가지고 쭉 밀어 올리는 전략. 그래서 수도권과 서울 수도권에서 그 여세 바람몰이를 보여준 성과를 보여주는 식으로 이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수도권에 2,500만 명 가까운 인구가 살고 네.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곳인데요. 우리 박인식 평론가님 네. 어떻습니까? 이렇게 수도권 공략, 과연 수도권 주민들의 마음을 두 후보가 충분히 살 수 있을까요? 두 후보의 여러 가지 슬로건이라든가 또는 자주 찾는 그 흐름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수도권은 이제 최대 표밭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선거의 또 중심이 되는 지역이기도 하고, 이제 지역 일정들을 초반에 다 이제 훑어왔던 양대 후보와 또 이준석 후보 포함해가지고 보통 이제 1강, 1중, 1약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은데 이 세 후보들이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후보들이 수도권을 당연히 집중하는 이유는 수도권이 그만큼 큰 표밭이기도 하고 이제 민심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여러 지역, 충남이라든지 영남 PK 또 못지않게 가장 많은 분들의 어떤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공을 또 드려야 되겠죠. 근데 하지만 언제까지 또 수도권에 매달릴 수는 없는 노릇일 거고 수도권도 사실은 우리 김홍국 박사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역마다 좀 많이 차이가 그렇죠. 있습니다.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또 취약한 지역들을 위주로 훑어야만 하는 그런 일정들을 꼽고 있는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는 어제 같은 경우에 영등포구에서 유세를 했는데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역시 영등포구에서 유세를 하는데 보수 인사가 영입이 어제 또 됐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허은하 전 대표가 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놀랐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는 다른 후보들이 좀 이런 두각을 드러내는 그런 일정들을 좀 짜야 되는데 그게 가장 좀 고심이 되는 부분일 거예요. 물론 메시지를 내는 것도 중요한데 어떠한 이벤트를 또 이제 이 일정 중에 보여주느냐, 동선, 메시지 다 모두 중요하잖아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허은하 전 대표 지지 선언을 보면서 이게 이제 빅텐트가 아니라 사실상 이재명의 방주가 되는 느낌이다. 노아의 방주가 아니라 이재명의 방주처럼 이제 갈 곳 잃은 어린 양들을 다 태워주는 방주가 되고 있어서 언제까지 이제 이 흐름이 이어질지는 좀 두고 볼 일입니다. 네, 슈퍼 빅텐트다, 방주다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어제 허은하 전 개혁신당 대표의 합류는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진동 대표님 네, 그렇죠. 어떤 정치적 의미가 있는지 판단해 주시죠. 허은하 대표 같은 개혁신당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개혁신당에 대해서 가짜 보수라고 다 일가를 하고 그러고 나와서 이제 그 협치, 소통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을 빗대서 한 얘기 같긴 합니다. 네네. 네. 그쪽에서 견디다 버티다 도저히 안 돼서 탈출한 분이 있길래 저희가 모셔왔어요. 허은하!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자 나왔습니다. 배지를 떼가면서 그를 믿었고 그렇게 확실한 새정치를 설계해보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길의 끝은 너무나 실망스러웠고 좌절이었습니다. 국민의힘도 개혁신당도 결국 가짜 보수, 가짜 개혁이었습니다. 가짜 개혁이 아니라 진짜 개혁. 무책임이 아니라 책임 있는 정치. 그리고 무례한 무능력이 아니라 겸손한 유능함에 저는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뺄셈 정치를 하지 않고 덧셈 정치를 하는 후보 누굽니까? 이재명 후보께 저 부탁드립니다.
진짜 정치, 진짜 개혁, 진짜 국민만 바라보는 대한민국 꼭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미력 하나마 우리 후보님과 그 같은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겠습니까? 지금 김상욱 의원에 이어가지고 그 국민의힘에서 넘어 김상욱 의원 그리고 허은하 의원까지 아까 박평론가 얘기했듯이 상당히 큰 빅텐트, 슈퍼 빅텐트를 지금 치고 있고 거기에 허은하 개혁신당 의원이 넘어옴으로써 그게 하나 이제 효과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초에는 빅텐트를 생각했는데 이제는 슈퍼 빅텐트가 돼서 이제 방주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출신 인사들뿐만 아니라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 모임도 어제 지지선언을 했고요. 홍준표 전 시장도 그 지지자들도 마찬가지고요. 홍준표 전 시장은 이 옷 색깔도 파란색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홍준표가 아니라 청준표, 그다음에 홍카콜라가 아니라 청카콜라. 지금 여러 가지 비유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국힘의 경우는 지금 난파선 같은 모습을 네. 보이고 있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지지선언을 해야 될 사람들은 모이지도 않고 또 합류해야 될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선대위에 합류하지 않고 개별적인 지금 유세를 다니겠다고 하고 거기에 홍준표 시장은 하와이로 일단 탈출한 상황이고 지금 모두가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슈퍼 빅텐트가 되고 있는 반면 이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난파선이다. 또 일부는 도리어 뭐 탈출하면서 팬티런, 빤스런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 국민의힘 상황, 박인식 평론가님 어떻습니까? 첫 단추를 잘못 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윤석열 씨가 지금 지난주에 탈당을 했지만 그 탈당의 의미가 너무 이제 퇴색된 상황이고 시기가 늦었을 때 가장 늦었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빠른 게 아니고요. 국민의힘은 후보 선출 이전에 12월 3일 내란이 있고 나서 윤석열에 대한 제명 조치라든지 출당 조치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검토조차 안 한 것 같고 그 선택을 너무 뒤늦게 등 떠밀려서 이제 비대위원장이라든지 여타 국민의힘 선대위에 공식 직함 달고 있는 분들이 어쨌든 지금은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선거가 20일도 채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윤석열의 탈당을 이야기를 해봐야 윤석열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김문수 후보의 언급과 부딪히는 배치되는 상황이었잖아요. 선대위 내부에서도 입장이 정리가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 유권자 입장에서는 이 내란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윤석열의 파면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이 조기 대선을 국민의힘이 아무런 어떤 책임 의식 없이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탈당의 의미도 그래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가 어렵다. 이게 마치 대단한 변수가 되는 것처럼 국민의힘이 이제 윤석열과 분리됐기 때문에 믿고 뽑아줘도 된다. 라고 인식하는 유권자가 얼마나 될까요? 저는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변수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고 국민의힘은 지금 이미 자중질환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뭐 며칠 전에도 짚어봤습니다만 계속 짚고 있는데 국민의힘 후보인 김문수 후보를 지원하는 이 국민의힘 선대위의 모습이라는 게 사실상 4분 오열된 상태잖아요. 아까 우리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홍준표 전 시장은 하와이에 있고 한동훈 후보는 오늘 아마 부산을 간다고 하는데 그렇죠. 부산에서 김문수 후보와 함께 유세를 한다는 건지 아닌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나경원 후보와 안철수 후보 정도만 지금 도와주는 정도이지 여러 이제 의원들이 실제 이 선대위에 몸을 싣지 않고 각 지역구에서 얼마나 열심히 유세를 하고 있는지 티도 나지 않을 정도의 유세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이제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면서 선거 목전까지도 단합된 모습을 찾기가 좀 어려울 것이다. 아무리 뭐 특사를 보내봐야 홍준표 시장은 돌아올 길도 없고 한동훈 후보 역시도 본인의 유튜브만 열심히 하면서 차기 당권을 노린 대선 과정일 뿐이지 이것이 실제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될 확률을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인사들조차도 스스로 당선될 가능성이 너무 낮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 아닐까 뭐 그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네, 슈퍼 빅텐트 대 찢어진 텐트, 난파선 지금 그런 양상인데요. 그러나 아직 선거는 14일 2주가 남았습니다. 오늘부터 25일까지 재외국민을 위한 해외 거주 유권자를 위한 재외국민 투표가 실시됩니다. 118개국 223개의 투표소에서 진행되는데요. 해외에 계신 우리 유권자들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앞으로 6일 동안의 이 투표 결과도 주목이 됩니다. 그리고 29일부터는 사전투표가 또 시작되고요. 사실상 이미 선거전은 시작이 됐고 투표도 시작이 됐다.
막바지에 달한 상황입니다.